목적을 명확히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소셜에서 유리한 콘텐츠가 있어요. 리스티클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10가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는. 그래서 연비, 자동차 연비를 잘 나오게 하는 습관 베스트 10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무료 디자인 소스 모음 넘버 100 뭐 이거 3개밖에 안 되지만 100가지 이런 것들이 뭐처럼 보이죠? 되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유익해 보이죠, 그죠? 성형전 필수 체크리스트 4 굉장히 유익해 보이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를 많이 얻습니다. 공유를 많이 얻고요. 이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개인 계정 이렇게 하면 자기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링크 포스팅 썼죠. 중요한 건 자기 블로그 계정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링크 포스팅을 하면서 맨 첫 이미지가 이렇게 페이스북 규격에 맞게 딱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가운데 주목도가 있대, 그죠? 딱 만들어 놓고 가시성이 좋대. 그러면서 리스티클 형태로 딱 쓴 거죠.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같은 컨텐츠라도 어차피 주는 정보는 결론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끔 보이게끔 해서 사람들이 인게이지먼트를 만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형전 뭐 필수 체크리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다거나 이렇게끔 컨텐츠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소셜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SNS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익한 정보 같냐 아니냐. 또 하나, 유익한 정보가 아니다, 정보형이 아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냐 없냐. 재미도 없다. 그러면 혜택을 주냐 안 주냐, 이 3가지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이 이제 뭐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계정은 무조건 개인 계정보다는 개인의 대화보다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중에서 강점은 뭐죠? 그렇다고 불리한 거면 있을까요? 강점은 그거예요. 자기 비즈니스에서 뭔가 무료 체험 혜택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기업이건 돈이 없는 기업이건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개인 대비 장점인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나 이런 데서는 뭘 주죠? 여기는 카카오스토리만을 위해서요. 카카오스토리 독자만을 위해서 자유용가 할인 정책이 매월 발표를 합니다.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정보용을 많이 해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를 하는 컨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는 충족 하나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이 3개 중에도 없다. 그럼 반응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매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공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가 제가 지금까지 본 카카오스토리 중에서 제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시작해서 제일 많이 공유받은 콘텐츠가 28만 9천. 28만 9천. 이게 뭐냐면 유니세프에서요, 이때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10,000 정도의 이 팬이 있을 때요. 여기서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도와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유하기만 누르면 된다.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공유가 28만 9천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유가 28만 9천인데 제가 아까 카카오스토리 평균 친구 수가 2013년 당시에 60명, 70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더 늘었겠죠. 그러면 공유가 됐으면 그 평균 친구 수만큼 곱하면 되잖아요. 28만 9천 곱하기 70하면 몇이죠? 어렵죠, 그죠? 네, 2천만 명 좀 넘는 수치가 나오죠. 2천만 명한테 도달되고 2천만 명한테 도달되기 위해서 TV 광고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들죠, 기업에서?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아마 못해도 4억, 5억 정도는 써야지 2천만 명이 그래도 어떤가. 이 소셜은 이런 가능성 때문에 합니다. 이거 드리는 비용 얼마일까요? 이미지 하는데 되게 이미지 구리죠. 그래서 그 소셜에서는
당연히 포퓰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적이고 좋은 일에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착한 일에는 좀 관대한 그런 것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런 콘텐츠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터지면 참 소셜은 이래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터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정은 그때 10,000명이었는데 한 이렇게 하면 20몇 명이 하니까 10만까지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 영상 콘텐츠입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SNS가 없었을 때는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봤었을 시절. 유튜브 제 기억도 2분 3분 되는 콘텐츠를 유튜브를 끝까지 이렇게 PC 앞에 앉아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참을성이 별로 없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SNS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출근하면서 보다가 영상이 오토플레이도 되잖아요. 페이스북이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 영상을 봐도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난 이걸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보 서핑도 하면서 그러니까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배려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서의 동영상 콘텐츠는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많이 합니다. 요즘 기업의 공식 중에 하나가 어떤 상품이나 어떠한 걸 할 때 동영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확산시키는 동영상 콘텐츠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동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지금 이거 올레에서 한 거 이거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온라인 제공인데 불구하고. 자, 롯데에서 이 해적의 예고편 이거 했는데 이 예고편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을까요? 근데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게 동영상 콘텐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모바일이 바꿔주고 잘 보시면 저도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영상 콘텐츠인데 영상 콘텐츠를 제가 블로그로 자동차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면 시승기도 하고 막 사진 잘 찍고 자동차를 평할 수 있고 뭐 컬럼도 쓰고 어디 기고도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도 난 동영상이 좀 약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러면 지금 뭐 회사 일도 해야 될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좀 그렇게 바쁜데 근데 동영상 공부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니 베가스를 깔고 아니면 애플은 프리미어겠죠 이런 거 깔고 내가 그 책 같은 거 사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딱 했다가 도저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안드로이드의 키네마스터 앱을 딱 보기 싶어 봤어요. 근데 그 앱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영상 편집하려면요 장면 전환 효과도 주고 자르고 자막 넣고 배경음악 넣고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번 동영상을 찍으면 집에 와서 PC 옮긴 다음에 그 편집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할애하기가 어려운잖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걸 모바일이 완화시켜주는데 모바일의 동영상 편집 앱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모바일 카메라로 찍는 영상들이 퀄리티가 낮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80 곱하기 해상도를 가진 영상들이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는 소니 넥스5를 쓰는데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요만한 거 그 영상보다 제 갤럭시 지금은 LG G3인데 갤럭시 노트 엣지를 바로 전에 썼었는데 엣지에서 나오는 영상이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영상에 개인이 하는 콘텐츠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자기 사업에 도움은 되는 정도. 그래서 저도 행사를 갔다가 이게 찍잖아요. 옛날에는 사진만 찍었지만 지금 영상도 이렇게 폰으로만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상 편집을 끝내요. 그게 가능한 시대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 있냐면 인터넷 연결 잠깐만요. 그리고 휴대폰의 카메라가요 4K까지 진화할 겁니다.
휴대폰의 카메라가 4K까지 진화할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편집 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기능이 많아지고 더 편집 쉽게 하고 하게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누구나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죠? 지금 유튜브에서도 자기의 어떠한 영상을 만들어서 스타가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방송국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1인 미디어 막 얘기하잖아요. 개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팟빵에 가서 팟캐스트 운영해도 돼요. 아프리카 TV 가서 뭘 운영해도 됩니다. 그 말은 콘텐츠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만 되면. 근데 지금은 텍스트와 사진 콘텐츠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상 콘텐츠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 제가 카스토리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저도. 네. 예전에는 개인 계정을 하다가 제가 카스토리 계정 쳤습니다. 왜냐면 영상 콘텐츠가 꼭 필요하니까, 한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하는 콘텐츠가 이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콘텐츠예요. 당연히 광고 걸죠, 저도. 네. 조금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이게 휴대폰으로 그냥 저 사진 찍을 때 12월에 찍을 때요.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음악 깔고요. 맨 처음에 자막, 귀찮아서 이거 중간 자막 안 넣는데 맨 처음에 자막이 나와요. 장면 전화해갖고 그냥 쉽게 돼요. 그냥 이것들이 이걸 찍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툭툭툭툭툭 편집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콘텐츠 드리는 시간적 공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음악 저작권 문제 있잖아요. 음악은요, 이거 뭘로 했냐면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원 배경하고 깔 수 있는 걸 이만큼 가져다 놓고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도, 유튜브 사이트에서. 그러면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유튜브에서 편집하셨어요? 아니요. 편집을 다른 데서 하고? 예, 아까 편집을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앱에서 해가지고 유튜브로 넣었을 때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손떨림 보정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거기에 마킹 처리가 돼 있지 않나요? 네, 연 4만 원 내면 마킹 없어요. 그 이제 유료 쓰시는 거. 네, 그래서 4만 원, 연 4만 원 내고 유료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키네마스터도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폰트도 진짜 여러 가지 폰트도 나올 거고요. 네, 빨리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에 맞춰서 저도 그냥 그래서 물론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야 저걸로 저 콘텐츠 뭐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큼 잘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 시간에서 얼마큼 적은 리소스를 들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세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 쪽의 영상은 나 모바일로 승부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하나 분야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쓰신 거예요? 예? G3로 하신 거예요? 이건 갤럭시 노트로 지금. 절대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 흔들림이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려면 스테디캠을 사면 돼요. 한 10몇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돈 아까서 아직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 환경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 할 때까지 해보려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텍스트와 사진 콘텐츠가 아니라 영상으로도 그냥 해보는 게 일단 깔아져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리고 웹 콘텐츠에 있어서 보통 유튜브를 HTML 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베드 시키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카카오 스토리에서 더 많은 콘텐츠 볼까요? 아까 착한, 좀 더 대중적인 소비자, 좀 더 착하다고 말씀드렸죠. 평범한 정보성, 호응이 좋습니다. 네. 호응이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보통 공유부터 굉장히 많이 돼요. 서울 교육청 보면요, 그 교육제도를 홍보해야 될 채널이죠. 근데 저런 정보용, 가족에 맞는 정보용 되게 많이 합니다. 저렇게 하다가 중간에 자기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걸 간간히 써줘요. 왜냐면 저렇게 쏘는 이유도
아 얘는 맨날 좋은 정보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얘를 소식받기를 하면서 얘가 말하면 주목하죠. 그러다가 자기 비즈니스 콘텐츠가 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많잖아요. 여기 카카오 스토리에는 멋져요, 좋아요, 뭐 슬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형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 스토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링크형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링크로 많이 들어가 엣지 랭크가 없어도 그러면 그 링크로 얼마큼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 파악하려면 구글 애널리스틱스 그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걸로도 해도 돼요. 구글 쇼튼 URL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URL 딱 넣고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짧게 URL을 해줍니다. 그 대신 그 URL을 걸면 이렇게 얼마큼 들어왔는지, 어느 채널로 들어왔는지, 어느 브라우저인지, 어느 국가에서 접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날이 꽤 많이 들어왔네. 이게 소재 탓인가? 아니면 내가 문구를 이렇게 해서 탓인가? 아니면 링크의 첫 번째 보여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콘텐츠의 밀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SNS 쪽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SNS가 대기업한테 기회를 준 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대기업은요 그 SNS가 아니더라도 아까 같은 그 네트워크에 의한 그 확산되는 막 짧은 시간에 막 확산 쫙 되는 그게 아니더라도 TV 광고로 그냥 돈 쏟아붓고 그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통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점포에서 다 POP 붙이고 프랭카드 붙이고 뭐 해서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SNS는 그냥 포트폴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개인은 다릅니다. 매스 광고력 있을 수 없죠. 유통력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알리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알리려면 정말 돈을 천문학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개인은.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SNS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봐도 물론 타이밍을 잘 잡은 것도 있지만 자동차 계정으로 18만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스토리 14만, 페이스북에 3만 1천 몇백, 트위터 1000, 인스타그램 200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10몇만한테 어쨌든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몇만한테 도달할 수 있는 거는 SNS가 만약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니 개인한테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죠? 저는 세상에 잘리면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10몇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저 같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 계정이잖아요. 이게 페이스북 자동차 이 어떤 뭐지? 오늘 이게 좀 많이 돼서 좀 차단됐는데 자동차 웹이에요. 카스토리라는 커뮤니티 계정을 이용하면서 SNS로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 오른쪽에 SNS, 왼쪽에는 웹. 사업을 하려면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려면 웹이 일단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검색에서 일단 들어오고 검색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SNS 확산되고 아니면 SNS에서 웹에 걸린 걸 들어온 다음에 웹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오늘 제가 월 2만 원씩 내고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가됐어요. 그래서 카스토리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로 출발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SNS가 대기업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자영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개인 브랜딩 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준 건데 그렇게 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계정이 이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즈니스 하려면 웹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웹을 튼 거죠. 그래서 웹을 하면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붙여야겠죠. 지금도 조금씩 붙이고 있지만 여유될 때. 근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저도 여기 공을 들이진 못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어제 밤에 해놨던 콘텐츠를 이렇게 발행한다거나 콘텐츠도 공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돼요.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생업에 엄청 바쁜데 SNS 아까 같이 공식대로 뭔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영상에 1시간 걸린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 그 1시간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세요. 자, 어쨌든 대기업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스타트업, 자영업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기회를 준 거다. 옐로우 아이디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테스트 하느라고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서 우측에 보면 이 카카오톡 마크 있잖아요. 이거 딱 누르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오토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오토 마케팅.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기업형 카카오톡이에요.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하는 곳이죠, 그죠? 근데 얘는 대화를 하는 곳이죠, 당연하게. 근데 이걸 누르면 여기 주인장과 제가 여기 카스토리 마스터라고 해놨죠. 주인장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비자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 앱에서 이 옐로우 아이디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저도 답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답변하는 건 무료예요, 무료. 근데 제가 지금 얘들 친구를 모아야 돼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무조건 모아야 돼요. 근데 저도 얘를 알아야 되니까 들어가서 했죠. 2,400명한테 제가 카카오톡을 동보 전송할 수 있어요, 한 방에. 근데 그럴 때는 돈을 받아요. 카카오도 자선사업자가 아닙니다. 200원인가? 뭐 하여튼 그 컨텐츠 유형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답변하는데 무료예요. 보죠 지금. 저한테 차 상담을 하고 앉았어요, 여기서요. 저는 지금 이거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제가 자동차 비즈니스는 아직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 상담 아직 못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만약 중고차 업자였다. 그럼 이거 하나의 기회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뭘 물어봐요. 지금 뭐 XM5 팔려면 얼마 나오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서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제가 그 업체가 싸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하나라도 비즈니스를 갖다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근데 이런 1대1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걸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콘텐츠 스토리텔링 채널은 카카오 스토리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개인별로 이 가입자를 같이 모아가지고 얘네와 CS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기는 결제 인프라가 없어요. 왜냐면 결제 인프라 붙이고 뭐 소액 결제 뭐 사업자 붙이고 뭐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 게 없고 여기로 결제 계좌 알려주고 결제 계좌 홍보하고 입금하시면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입금하셨으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제의 어떤 상담으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커피 매장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자기 매장에 이 옐로우 아이디를 카카오스토리가 없더라도 옐로우 아이디 그 URL이나 아니면 그 QR 코드 같은 거 있죠. 그게 나와요. 그걸 박아놓고 친구가 돼보세요. 그러면 할인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친구가 된 사람한테 한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는 거죠. 쿠폰. 그래서 제가 써놨죠. 1대1 고객 상담이나 쿠폰 할 때 맞는 그런 자 이것도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많이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에서 그 자영업 그렇잖아요. 이 요식업 이런 경우에도 이 상권에서 100개가 오픈되면 한 80개 가까이 망하지 않나요? 그죠? 네. 어차피 다 적자 생존 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SNS나 이런 것도요,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아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모든 플랫폼을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플랫폼이 나오면 얘를 일단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봐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맞냐 안 맞냐, 내가 이 지금 리소스를 가지고 하고 있냐 없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그 최적화 포인트를 찾던가 해가지고 운영에 가서 이게 단 사가면 빨리 씨앗까지 막 먹어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18만 모으고 했던 게 카카오스토리 일찍 들어가서요. 물론 페이스북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도 말씀드렸고요. 이 소셜 이벤트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이게 좀 기업에 더 맞는 일이라서. 소셜 이벤트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벤트가 물론 단순히 공유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요, 소셜 이벤트는 하나 있어요.
경품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 공유 눌러라예요, 그죠? 공유 왜 누르려고 하죠? 자기의 계정이 친구들한테 확산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소셜에서 이벤트 한다는 건 SNS에서 그 SNS만의 관계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성 연결 요소를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에서 특히 아니 모바일이 아니라 SNS에서는 90%가 모바일이에요. 100명의 가입자가 먼저 그 유저가 들어오면요 90%가 모바일이죠. 옛날에는 PC 앱 기준으로 뭔가 웹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자기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포기. PC 앱 모바일만 해도 됩니다. 네. 왜냐면 SNS 상에서 특히 기반해서 주로 할 이벤트나 뭐 이런 거라면 모바일이 90%인데 굳이 10%밖에 안 되는 PC 앱에 왜 돈을 씁니까? 그죠? 네. 근데 모바일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모바일만 이렇게 하면 PC 앱과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가독성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 6대4, 6이 모바일. 제 블로그만 보시면 60%가 모바일 검색도. 근데 SNS 기반이다 그러면 90%가 그냥 모바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모바일 센트릭이라고 얘기했어요. 작년까지만 했지. 올해는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모바일 온리 이런 말이 나와요. 모바일에 최적화에 대해서 모든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이게 보기가 편한 게 더 맞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빨리 반응하게 맞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 웹에서 뭘 하시더라도요. 이거 보면 이게 네이버 뉴스잖아요. 거기에 공유하기 누르면 수많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콘텐츠가 확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어느 웹페이지나 아니면 뭔가 이 기업의 사이트 아니면 프로모션을 하시는 분들 보면 밑에 소셜 플러긴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계정으로 공유하는 버튼. 거기에 트위터, 페이스북만 있는 게 허다해요. 왜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메신저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왜 프로모션에서 이런 거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만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프로모션인데 카카오 톡과 카카오 스토리 여기까지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계정이 있고 말고 상관이 없는 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용자들은 카카오 스토리 유저도 있고 구글 플러스 유저도 있고 버튼을 많이 넣을수록 자기한테 뒤에는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유의 시대예요. 소셜 웹이라고 그러죠. 공유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웹.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기 내용을 공유하게끔 좋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금년이나 내년도는 라인도 좀 확충이 되면 라인 버튼도 넣어야겠죠. 그리고 모바일에 맞는 심플한 어떠한 시나리오 그런 상황. 이런 쿠폰도 모바일에서 되게 많이. 옛날에는 쿠폰 잘 안 됐었어요. 생각보다. PC 앱 때 모바일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뭔가 공유하라고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프로모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한 맞는.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1시간 반 정도 제가 했는데 제가 정리한 어떤 이슈인데 SNS가 물론 일반 마케팅보다는 돈이 덜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이 아예 안 들진 않아요. 저도 페이스북 광고비 쓰고 있잖아요. 저도 카카스토리 광고비 이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개인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돈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쓴 것보다 훨씬 효율을 높게 운영을 하냐 아니냐 그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매스 마케팅 플랫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채널들의 확장과 소셜기기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바일 채널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카카오스토리 2013년도에 거의 이제 튀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딱 2010년도에 계정 다 하면서 이건 아마 1년 반 후에 아마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기획했어요. 근데 책을 기획했는데 그러니까 한빛 미디어한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했더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저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년 초에 초안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그 베타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정식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은 돼 있는데
그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계속 UI가 바뀌거든요. 이미지도 바뀌고 뭔가 기능도 바뀌고 그러니까 책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동차 책 하던 걸 먼저 내버리고 얘를 9월 달에 딱 2014년 9월에 정식 오픈하면서 그때 제가 주말마다 작업을 해서 12월에 내는 게 이 책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냥 미리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모바일 채널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감 보시고 괜찮으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가는 콘텐츠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채널 하나 늘리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제가 점심시간에 딱 전날에 생각했던 문구와 사진만 가지고 정확하게 5개 채널에 반응하는데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채널 하나 더 있다고. 이게 부담 가지지 않거든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만약 비즈니스로 소셜로 뭐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콘텐츠 역량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숙명여대 강의를 그때 맥도날드 문종원 부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피알론을 강의하고 있는 분인데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숙명여대 여대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2014년 초에 간 거 같아요. 중반에 갔어요. 중반에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이 카카오라는 게 모바일에서 강자잖아요.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없는 게 있어요. 포탈이 없어요. 검색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라인이 있는데 라인이 국내에서 별로잖아요. 해외는 좋지만. 근데 네이버라는 포탈이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확장하려면 포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4년 초부터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려고 했죠 그때. 왜냐하면 합병할 건데 어쩔 수 없이 둘이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랑 합칠 거니까 나는 카카오 주식을 사야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장애 주식인 거죠. 이빨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안 되겠다. 근데 참 저도 재무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주식에 옛날에 관심 많았어. 다음으로 우회 상장할 줄 몰랐어요. 다음을 샀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샀으면 제가 보면 4배는 먹었을 거예요. 뻔히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놓고요. 제가 그거를 연동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전 바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견하면서도 그걸 현실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카카오가 모바일에서는 되게 강자고 다음이라는 포탈과 접목했기 때문에 아직 시너지는 안 나고 있는데 네이버만 웹 보면 네이버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변할 수도 있어요. 또 구글 행보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검색 MS에 맞춰서 지나야 되는 소셜웹. 자, 워드프레스. 그러니까 구글은 검색 최적화의 가이드라인은 그냥 발표합니다. 그죠? 발표하죠. 거기에 맞춰서 워드프레스나 이게 웹 표현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구글 검색 MS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웹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웹에 대해서 웹로그 분석 역량 말씀드리는데 그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죠. 그런 게 기본 들어와서 얼마큼 체류하고 여기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이런 것들. 자,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는 여기서 보시고요. 그래도 책 한번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온라인 서점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카카오 스토리하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카카오 스토리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가 100명이라면 거기다가 제가 포스팅을 하면은 다 전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달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하신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뭐가 다르냐? 소비자가 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의 그냥 계정일 뿐이에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개인 버전을 보통 의미를 하고 개인 그냥 사용자. 근데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단체로 등록하거나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 등록하려면 비즈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명칭이 채널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 그냥 고유명사예요. 근데 저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대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기 채널이라고 있죠. 이유는
개인 친구는 500명이 맥스예요. 500명이 친구가 딱 충족되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이 5,000명이 걸렸죠. 근데 연예인이 되면 넓게 해주지만, 근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친구 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면 500명 가지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계정 제도를 준 거고요. 그 계정한테는 또 광고를 집행하는 모델들로 돈을 쓰고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식으로 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타임라인, 포스트 형태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전에 로그인했던 이후에 친구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소식받고 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계정들, 비즈니스 계정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콘텐츠들. 그게 순서대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딱 로그인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 좀만 보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전 했던 거는 그냥 도달은 돼 있지만 제가 안 본 셈이네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도 도달은 다 하는 거예요. 알지랭크로. 하지만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오늘은 막 회사에도 정신없고 막 집안일도 많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좀 보다가 나 피곤하다, SNS 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매출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스토리로 연결돼서 보는 그 스토리 그 내용상 네.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서면에서 볼 때 국내의 마케팅이 한정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월드와이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적합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카카오 스토리는 국내 도메스틱이 좀 강하고요. 이게 아마 동남아에서 어떤 나라는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동남아로 가려면 네이버 라인 해야죠. 일본. 국내 시장만 보고 해야 되겠네요. 예, 거의. 만약 해외 시장 본다 그러면 페이스북과 라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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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페이북을 벤치마킹, 네. 네. 주커버그가 좀 지지권에 대해서 문제 아닐까요? 근데 아니에요. 저라는 스타일은 구글 플러스도 비슷해요. 네. 저거에 뭐 특허가 있거나. 유사해가지고. 네, 원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반전 방식은 좀 비슷하다. SNS랑 비슷합니다. 그 빙글이라는 SNS 아시나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저 빙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면 간 봐야 되니까. 네. 빙글 하고 있어요. 근데 빙글은 취임을 기반형인데 그 링크를 뿌려놓는 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빙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예. 그 옐로우 아이디에 골뱅이를 예.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URL에 아마 골뱅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QR 코드로도 돼 있고 URL로도 돼 있고. 그래도 볼까요? 옐로우 아이디에서 물어본 사람의 씬을 이렇게 그 사람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을 수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이게 아직은 조금 더 고도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URL 이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URL 베이스돼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 같은 건 있는데 얘를 다 담아가지고 엑셀로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걸 다 관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보여드려도 제가 아직 카스토리 채널이 이만큼이에요. 이 빙글 여기도 있죠. 웨이보 한번 터봤습니다. 웨이보. 진짜 발빠른 분들은요 웨이보의 계정을 터요. 웨이보가 중국의 트위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억 명 있잖아요. 네. 중국어 좀 되거나 아니면 영어로 뭐 해가지고 거기서 웨이보에서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시장 기반이 넓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보 한번 저도 타봤어요. 근데 중국어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옐로우 아이디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웹을 하면은 앱으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그 저기 카스 채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콘텐츠 채우고 계속 이제 쌓아나가잖아요. 예. 이제 회원수 확산되고 이제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격을 보면은 이제 생계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접적인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지능적으로 계속 콘텐츠만 네. 이제 계속 제공하면서 회원수를 계속 확산해가면서 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네.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생계형 쇼핑몰이나 뭘 어떤 팔고자 하는 사람은 네. 당장 조바심에서 뭘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 13만 명 정도 엄청나게 크게 키우셨는데 네. 이 큐레이션형의 어떤 그런 걸로 계속 회원수를 늘려가는 어떤 그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좀 되면은 네. 이제 자기 어떤 제품을 올리고 세일링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10,000명 정도 돼도 관여도가 높은 타겟들이 구독자로 있다. 그럼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 유용한 꿀팁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줄비하게 있는데. 모아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뭐 본론 얘기를 하면 다 뭐 가는 거고 맞습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성격을 잘 네.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숫자에 대해서 뭔가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아까 관여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보용으로 많이 갔죠. 자동차에 대한 정보. 근데 이제 제휴 콘텐츠 마케팅을 좀씩 하거든요. 그 독자들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개념인데, 예. 근데 만약 세일즈로서 만약 모았다, 그러면 그건 세일즈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모아진 관여도가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부터 정보용으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가다가 비즈니스 모델 도입할 때 약간의 저항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 과정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 네. 그 사용하는 사용자에 있어서 어찌됐든 뭐 저 숫자는 작아도 순도 높은 맞습니다. 고객을 모아야 되는 게 관건이 예, 있잖아요. 비즈니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그리고 먼저 이제 뭐 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내 명패를 달고 이 카카오스토리 채널 운영하는데 꼭 정답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커뮤니티 계정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 제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면 뭐 차의 판매 같은 개념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동차 정보용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접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배려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성형하게 성형하기 전 체크사항 4라고 그 컨텐츠인데 바비톡이라는 계정이에요. 그 계정이 저는 누군가 되게 궁금했는데 누구냐면 제가 추론하기로는 맨날 여성의 미용에 관련된 일,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성형 브로커예요. 성형 브로커. 성형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거기서 병원을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그 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자기는 정보용이겠지만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자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하는 이유는 그게 더 배려가 낮겠죠. 장벽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사업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소녀나라라는 쇼핑몰은요, 여성의 10대 옷만 파는 계정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웹이 있고 카페를 주로 네이버 카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카카오 스토리에 초반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카페나 쇼핑몰로 유인하기는 유인 효과만 노리더라고요. 예, 유인 효과가 노리고 웹으로 다 아까 컨버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략.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아예 세일즈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식의 정석이란 분은 비슷한 거더라고요. 유용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지식의 정석이랑 웹을 뒀더라고요. 미디어 쪽으로 가시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처한 비즈니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 아까 콘텐츠 채널별로 예. 그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강사님은 오늘 그 올리신 콘텐츠가 채널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좀 보여주셨어요. 저요? 네. 어디 채널을 네. 공유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런 걸 얘기하면 제가 아니 그럼 회사원이니까 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네. 물어보는 거죠.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하나 딱 올렸어요. 오늘 카스토리 웹에서 이런 콘텐츠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스토리 하픈 스토리 코케이라는 웹을 해서 이쪽으로 웹에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정도로 이거 딱 하나 올렸는데 이걸로 다 발행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이거 그다음에 빙글, 그다음에 트위터, 구글 플러스
복사해서. 네, 똑같은 문구와 그 회원수가 좀 겹치지 않나요? 겹칠 수 있지만 카카오 스토리가 어차피 메인인가 다르니까, 그리고 트위터와 다른 건 좀 적으니까. 물론 저는 소셜 마케팅을 이 회사 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또 노하우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사 업을 하는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이 요즘 또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이거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정방향 콘텐츠여야 되고요. 링크를 못해요. 사진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다 자동차 쪽 사진이나 이런 사진 보면 직사각한 사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려면 별도의 리소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내 지금 5개 촬영하고 있지만 여기서 인스타그램 때문에 별도 리소스를 동일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발행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 현실에 안 맞거든요. 현실에 맞는 쪽이라면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럭셔리 브랜드에 맞는 성향, 그 다음에 화장품, 미용 뭐 이런 쪽에는 되게 맞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요. 해시태그 이용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걔는 엣지랭크가 없어요. 다도달합니다. 페이스북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브랜드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 이유가 엣지랭크 없어요. 5만 모으면 5만 다도달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보다 아웃풋이 좋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정사각형만 된다는 거. 영상은 정확하게 30초 정상이 가능해요. 그 해시태그 지금 잘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도 감각이 좀 딸려서 저도 여기서 지금 이 컨텐츠는 아닌데 채널마다 같은 사진을 배경을. 네, 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저작권에 문제 없는 거 해가지고 대충 그냥 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카카오 이거 썼잖아요. 네. 이렇게 슈퍼카라는 해시태그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조회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제 다른 컨텐츠 다 열리죠. 네. 이렇게 줄을 쓰고요. 여기 밑에 재밌게 해시태그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시태그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은, 그러니까 검색, 요 키워드로 검색할 것 같은 해시태그를 주로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은 것들 주로. 네. 그래서 오늘 막 김연아가 화제됐으면 김연아 해시태그를 활용한 콘텐츠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밑에 해시태그를 되게 크리에이티브를 줘가지고 나 이런 거에 미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재밌는 문구들 그렇게 해서 해시태그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시태그는 소셜 플러그인과 동일합니다. 쓰면 쓸수록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확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앱에서 보면 해시태그만 검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슈퍼 검색하면 자기 채널이 다른 데 노출 안 되더라도 그것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밑자의 본점 무조건 많이 쓰는 게 물론 컨텐츠의 퀄리티를 해치지 않는 법입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의 이웃이나 방문객이 오히려 많다고 하면 네. 이제 막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이 네. 자기 네이버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블로그 쪽에 그 카카오 스토리 위젯을 달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다음 카카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게 위젯이라는 것이 옆에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규격에 맞춰 API 제공하면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로 해놓고 뭐 링크 가게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블로그에서 어디에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상관없는 얘기죠. 네이버가 하도 폐쇄적이고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좋으니까. 광고 모델도 네이버 애드포스트만 허용하고 있고요.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거 안 달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도 제 지인 블로그 보면 뭐 어디 배너를 움직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할 여력은 안 될 거죠.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저는 카스는 이제 올해 해서 지금 한 친구가 700명이 넘어섰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전에 1000명까지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요. 근데 이제 채널은 한 달 전에 했는데 예. 이 친구 뭐 70 몇 명이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모바일로만 작업을 하는데 보면은 예. 그 친구 신청이 예. 채널 친구 신청이 예. 그 카카오 스토리 친구만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무제한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채널 상품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친구 초대를 카카오 스토리 친구만 초대할 수 있게 돼 있다 예. 말씀이시죠? 근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지금 것들을 뭐 저기
예. 선생님 보면 14만 명이나 되는데 예. 어떻게 구독자를 어떻게 구독자를 늘렸는지 물어보시는 예, 예. 건가요? 일단은 이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아주 임팩트 있고 아주 뚜렷한 왕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다른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노출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 가지고 있다면 사이드바에 배너를 달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 포스팅의 하단에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카스토리 SNS에 친구 추가를 해보세요 라는 걸 제시하고 밑에 뭐 소식들이 페이스북은 그런 API가 잘 돼 있잖아요. 플러그인들을 갖다 달아서 그렇게 유입도 시켰고요. 우측에 배너를 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다른 채널에 그 집객이 되는 게 있다면 그 집객을 된 유저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또 하나 기본이 뭘까요? 이 소셜 채널에서 어느 정도가 조금 모이면 사람들은 괜찮은 정보는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공유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컨택하게 되는 거고 그걸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구독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벤트에서 모았어요. 저. 이벤트.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면 어쩔 때는 10,000명이 있어요. 초기에. 근데 나중에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몇백 명 들고 이벤트도 했고요. 아까 보셨죠? 제가 받아온 경품을 2년 동안에 저 위해서 한 번도 안 쓰고 다 구독자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좀 늘렸고요. 근데 올해부터 공유 이벤트 금지 맞습니다. 때려져가지고 네.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유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 채널에 이 카테고라이징 돼 있어요. 이 보기 리스트가 돼 있어요. 그것하고 꾸준히 저는 지금 7,000명씩 순증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고 그 자기 친구들이 친구로 맺었는데 자기는 안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이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게 온라인은 디테일이 강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저도 이제 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요 카스토리라는 요 디자인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요 정방형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저도 얘를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요걸 만들면서 정방형 만들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이만큼 하고 여기 카스토리 이렇게 하고요. 바탕화면 검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딱 걸었는데 이렇게 걸면 자, 이 프로필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죠. 왜냐? 소비자들은 얘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카스토리 앱에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맺고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요 프로필이 보여요. 요 프로필. 근데 요 프로필만 있을 때보다 얘 프로필에서 이걸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40명이 하루에 들어오더라고요. 요 프로필만 보고 요렇게 멋진 차 있는 게 구독 맺기에는 더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고민을 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나름 제가 그 스타트업에 CEO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밑에 디자이너한테 공짜로 제가 이거 한 이 비하입니다. 나름 그래도 디자이너가 해준 건데 근데 이걸 걸었다가 30-40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판단해야죠. 이게 바로 CTA, 콜 투 액션이죠. 요거 자체도. 이미지 하나 바꿨는데 뭔가 나한테 불리하다. 그럼 방법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원래 이 이전에는 뭐였냐면요. 로고 9.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이게 저 포토샵 잘 못하거든요. 근데 포토샵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어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만 시작한 거예요. 요 BI. 이게 이탈리아 페라리의 458 이탈리아 스파이더라는 차종인데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도 이제 BI를 가져야 돼. 그래서 브랜딩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꿨다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하루에 40명씩 들들어오는 거 보고 뭔가 대책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낸 게 이거. 네. 여기에 요 위에를 이렇게 박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다른 채널, 그 다음에 콘텐츠, 이벤트,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출 영역에 대한 디테일한 관리,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꼴찌님이에요. 글 작성하고 이제 네. 큐레이션 할 때 네. 보통 요새 이제 그 문자리라고 GIF 이런 게 유행을 네. 많이 타던데 네. 뭐 그런 걸 주고 거기서 좀 가지고 오시는 사이트 저는 문자를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어디 사이트 가서 무료 저작권은. 아니면 이제 이미지 같은 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커지면 네, 그쵸. 저작권 시비 걸려가지고 아주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저희가 문자를 저희가 만들면 힙 파일로 여러 장 하면 이미지를. 이미지요? 네, 이미지가 이제 저작권 문제에 시비가 걸리면 예. 돈 조금 주고 사가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저작권에 능통하지 않아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긴 뭐하지만 자동차 쪽은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나온 이미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써서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또 제가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자동차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저도 이런 사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보험에 관련된 상식이 나가는 콘텐츠인데 그럼 차가 이렇게 충돌해서 뿌개진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피셜하게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찍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갑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 폴더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소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싸게 이미지 파는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네, 싸게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렇게 돈 내고 하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소화하다가 정 안 되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예정은 1시간만 하시는 거 있어요. 거의 2시간에 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책을 원래 공동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출판사 연락을 했더니 요새 그 정가제